LH 직원들이 벼농사를 한다라고 서류에 돼 있었는데 가보니까 온통 묘목뿐이었습니다.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처음으로 강력한 공개 메시지를 냈습니다. 그런데 마침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렇습니다. 톱뉴스 주제입니다. 잠시 후에 상세하게 공개하겠습니다만 제목으로 먼저 설명해드리죠. 윤석열 전 총장이 지지율 30%대를 돌파했습니다. 퇴임하자마자 1위로 올라선 겁니다. 잠시 후에 상세한 내용은 공개를 하겠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돼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. 신조어도 나왔습니다. 망국의 범죄. 윤 총장이 밝힌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. 망국의 범죄.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을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. 자, 물론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합조단의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, 범죄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윤 총장은 망국의 범죄다. 이대로라면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공적 정보를 도둑질한 거다. 국토부 자체 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한다.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조사 기조, 합조단에 맡기는 것, 그리고 거기에 국토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시간만 끌고 증거 인멸될 수 있다라고 정부의 기조를, 태도를 비판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는 것이고 그걸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. 선거를 의식해서 얼버무려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도 했습니다. 모든 국민이 분노하는 이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 개선하면 안 된다. 자, 지금 정부의 어떤 기조가 이거 선거 개선한 건 아니냐라는 윤 총장의 비판으로 시사가 됩니다. 박정화 전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. 네. 청와대에 계실 때 대변인으로서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계획하고 관리하고 직접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내본 경험이 있으니까 총장이 사퇴를 했어요. 윤 전 총장이. 사퇴 후 첫 공개 메시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랐다.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다. 망국의 범죄,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. 그러면서 이 정부가 합조단에게 맡긴 것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. 선거 의식하는 거 아니냐. 증거 인멸한다. 이 메시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글쎄,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메시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지난주부터 해서 신문의 인터뷰, 그다음에 이후에 사태까지 잘 조율된 무언가의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온 그 LH공사 직원들의 범죄 형태에 대해서, 일탈에 대해서 망국의 범죄라고 이제 정리를 한 것은 지난주에 부패 완판이라는 조어를 또 한번 나왔었잖아요. 부패 완판. 제가 볼 때는 본인은 직접적으로 아직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내가 정치를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야 될 건지. 부패 완판에 이어서 망국의 범죄다.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좀 검찰 출신, 그다음에 지금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, 그다음에 현 정부 이런저런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그럼 어떤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어필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많이 계산이 돼서 부패 완판, 그리고 망국의 범죄, 그리고 그 안에 계속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해야 될 책무다.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. 아니, 청와대 대변인 하셨으니까 용어 선택이 굉장히 좀 신중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? 지금 LH 직원들 투기 의혹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강한 의혹 단계인데 망국의 범죄. 이게 사실이라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범죄라는 거예요. 이거에 동의하십니까? 저는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나 지금 LH 직원들이 했다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저건 지금 나라를 망가뜨릴 딱 범죄다라고 입에 쫙 붙고 귀에 딱 들어오고 그런 용어를 망국의 범죄 맞다.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. 망국의 범죄죠. 다 허탈해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뭔가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 것처럼 되어 가고 있고 위에서는 권력 다툼하고 뭐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다 나라 망가뜨리고 시스템 엉망으로 만들고 있으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. 그게 바로 망국의 범죄다라고 저는 이렇게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정의한 게 국민들이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용어 선택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. 이게 사실이라면, 의혹이 사실이라면 망국의 범죄 맞다. 자, 윤 실장님, 망국, 나라국, 나라를 망하게 한다. 이거예요?
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저 사람만 심하다고 하면은 뭐 뜬금없다 이럴 건데 어제 휴일인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뭐 뉴스 특보로 나왔지만은 뭐 사과문 발표했고 대통령, 총리 다 나섰고 그러니까 남들도 이야기하는 거에 같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. 뜬금없는 건 아니고 이 박정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 앞에 뭐 부패, 완판 이런 이야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맥락이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.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? 자, 이런 심각한 범죄가 있다. 근데 지금 현재 정도 조사로는 되겠느냐? 그럼 그 앞에 중수청 이야기할 때도 뭐 반부패 영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라는 거하고 이 맥락이 이제 맞아가는 거니까 파괴력이 더 있는 거죠, 발언에. 지금 윤 총장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만국의 범죄고 두 번째가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단계의 어떤 그 조사, 특히 감독 주체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렇게 하면 이거 시간만 끌다가 증거 인멸된다. 선거를 의식하지 말라. 당장 수사해야 된다.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거꾸로 보면 지금 정부가 윤 총장의 메시지에 따르면 선거를 의식해서 증거 인멸될지도 모르는데 시간만 끌고 있다라는 메시지인 겁니까? 그럴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딜레마적인 게 조사해가지고 막 엄청난 게 쏟아지면은 국민들의 공분이 확 살 거 아닙니까? 되게 조사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라고 하면 안 믿는 거죠. 이러려고 이렇게 조사했냐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뭐 저는 수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럴 거예요. 과거에 서울 그 도시철도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뭐 인천국제공항공사 뭐 이런 조사 있을 때도 그랬거든요. 명단 딱 이렇게 두고 하면은 걸리는 사람 몇 명 없어요.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한 건 이런 거였죠. 땅을 보고 이 땅에서 현지인이 아니거나 외지인이 모르는 이름이 있으면 이 사람이 뭔지 조사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LH공사 뭐 동창, 뭐 사촌 천암 이런 사람일 수 있는데 그냥 명단만 두고 보면 별로 안 나온다. 옛날에 그런 정규직 전환대 또 그랬었거든요. 처음에 써서 내라 그랬어요. 4천, 6천 뭐 있는 사람 하니까 몇 명 이제 써서 내고 그다음 뭐 4천, 6천 걸려도 저는 상관없는데요. 라고 하면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서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통신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그 사람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이런 거였었죠. 예. 자, 윤 총장이 이 LH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과 관련해서 잠시 후에 또 더욱 상세하게 얘기 이어가겠고요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지 사흘 만에 공개 외출 행보가 포착이 됐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사흘 만인 어제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사흘 만에 이제 외부에 포착이 됐다라는 것, 그 전에는 이제 집에서 주로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겠고, 이제 배우자, 아내가 운영하는 어떤 사무실을 찾은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, 김수경 교수님, 지금 이게 어떤 장면입니까? 이제 사퇴한 이후에 좀처럼 뭐 이렇게 행보가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아내의 그 사무실인 서초구의 한 빌딩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된 건데 굉장히 패딩을 입고 경량 패딩을 입고 소탈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가는 뒷모습이 이제 이렇게 카메라에 잡혀서 이제 나온 건데요. 아무래도 지금 사퇴 이후에 조금 조용한 편입니다. 물론 이제 만국의 범죄다. 뭐 이번에 LH 공사 사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정치권과는 조금 지금 이제 거리를 두고 있어요. 근데 그 이제 이유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다 정치적으로 이제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어떤 정치적인 행보로 오해될 수 있는 뭐 발언이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이제 선거 직전이다 보니까 이제 재보궐 선거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거든요.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고 모두가 정치적으로 예민한 상황인데 이럴 땐 사실 헛기침 한 번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 좀 흥미로운 거는 굉장히 저렇게 경량 패딩 입고 그 이제 나타난 모습이 자주 여태까지 이제 사진에 잡혔거든요. 굉장히 소탈한 모습인데 저게 이제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보여진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의도한 바라면 굉장히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모든 관심사가 지금 윤 총장의 뭐
뭐 아주 일거수일투족에 예. 이제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어떤 기자 출신의 스탠포드 박사를 받고 온 한신대 김수경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윤 총장의 저 패딩이 그때 봤던 그 패딩이다 라는 분석인데 맞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자, 왼쪽에 첫 번째 위에 4월 15일 국회의원 투표 총선 때도 좀 비슷해 보이나요? 그 패딩. 지난해 12월 18일 직무정지 중에 반려견과 산책을 하던 장면인데도 이 동일 패딩. 지난해 12월 21일 집행정지 신문 하루 앞둔 날 자택 인근에 외출할 때도 같은 패딩. 어제 아내의 사무실을 방문할 때도 같은 패딩. 야, 역시 이 스탠포드 박사는 예리합니다. 지금 패딩이 다 같다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김 박사님 요게 만약에 의도된 거라면 이거 뭐 굉장한 메시지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 어떤 뜻입니까 그건? 굉장한 같아 보이는데. 메시지보다는 이제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큰 건데 그림. 소탈하고 뭐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약간 좀 농담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. 아마 이제 집에 입는 옷을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약간 추운 날 항상 입고 나온 것 같은데 좀 공교롭게도 항상 저 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서 예. 정말 큰 그림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? 약간 그림 이런 아니야?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습니다. 아니면 혹시 패딩이 뭐 저거밖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수도 있죠. 어쨌든 굉장히 흥미롭네요. 윤 실장님. 그렇죠. 그 전부터 뭐 단벌 신사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기 이제 눈 밝은 기자들은 저게 이제 어디 제품인가 얼마짜린가도 찾아봐서 이제 어떤 이제 후배 기자 저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. 기자들은 그런 것까지 예, 보는구나. 뭐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닌 중저가 이런 정도인데, 그러니까 김수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이 전략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는 건지 정말로 뭐 별 옷에 신경을 안 써가지고 또 이제 저게 편해가지고 저거만 입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, 실은. 근데 저런 궁금증을 던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파괴력이 되니까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이런 식이에요. 뭐, 우리가 이제 셀럽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왜 인기가 있냐고 인기 있으니까 인기 있지. 라고 대답하거든요. 그런 이제 단계에 이제 뭐 톱니바퀴가 형성돼 있는 이런 과정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답답하겠죠. 다른 정치인들은. 흥미롭네요. 왜 저 패딩만 자꾸 입으시는지도 참 좀 궁금하고 어쨌든 그런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. 그거 자체가 뉴스가 된다. 윤태호 실장 또 김수겸 박사의 흥미로운 분석 들어봤습니다.